아카데미아 홈마다 회원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난 정초에 정기총회를 우리가 가지게 된 이후에 만나지 못하고 10개월 동안 처음으로 오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카데미아 홈마나는 이름 그대로 사람됨의 인간 학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며 또한 연구 발표회도 하고 명사를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답을 구하면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명수를 탐방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넓혀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10여 년의 역사였습니다. 참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 신일희 회장님께서 이런 책을 박기의 흔적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내어서 출판하게 되고 우리가 읽게 되고 오늘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아마 우리가 읽으면서 다 느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읽으면 생소한 감을 가집니다. 하지만은 또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마치 그림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피카소의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피카소의 그림은 앞에서 보는 대로 그림만 그리지 않고 가려져 있는 측면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면의 후면도 그리고 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림을 전체를 다 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리고 보이는 단순한 그 세계보다도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그 본질을 그려보려고 하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서 관찰을 하면서 생각하는 예술 철학을 가진 사람이 피카소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장님도 좀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서 지어진 이 시를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참 귀한 것이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이 행소 시인의 좀 인간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심평심략적인 통찰력, 사물을 초월해서의 철학적인 그런 사유와 그 얘기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뛰어넘고 멀리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의 그 영역, 우리가 참 이 시의 이 세계가 얼마나 강원하고 원대하고 깊고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은 좀 종자님의 이 시는 생각과 글과
사면에 그런 책만 입신문 아니라 구체적인 참 행동이 동반되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시, 우리가 모두가 이 시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로서 축하합시다. 존경하는 신리 총장님의 세 번째 시집 Trails of the Wheel, 바퀴 흔적 상대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총장님의 시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고 회개도 맞지 않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너그러운 회량을 바랍니다. 총장님의 이번 시집은 현실과 그 너머의 비위, 세계와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연자의 지성적 사유가 빚은 아포리즘의 빛을 다각적으로 발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의 외국인 교수들에게 헌정하기 위해 영어로 쓰신 시들과 한국어로 되이역한 그런 시들을 함께 보여주시지만 그 전쟁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뿌리는 치열하면서도 겸허한 모국어에 의해 체험적 삶의 성찰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고 미시적이면서 거시적인 시각이 포개져 있는 총장님의 시편에는 어김없이 자잘한 사물에서 우주 질서와 자연의 순리와 천리로 확산되는 놀라운 진폭이 오롯이 쟁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높고 깊은 견자의 시선에는 지난날의 내일을 안아주는 눈과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순례하는 눈길로 영혼을 바라보는 예지가 공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러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울림 터뜨리는 초신성을 목도하고 외국인 교실을 지목하면서는 마지막 향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성문의 초석이라거나 축복으로 뿌리내려 성문 안 정자 옆에 서 있는 나무로 비유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폭진한 마음자리에는 영롱한 천리향 열리는 집에 마냥 기거하시면서 그냥 있기 위해 변해온 박히는 흔적들이 정의적인 결과 무의들로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의 새 시집 바퀴 흔적 상대를 축하드리며 공사 담아신 가운데서도 높고 깊은 시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견자의 빛을 널리 비춰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시집을 기다리겠습니다. 두성 제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넘어
않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 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 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댄 우리 사랑하오 세상이 하얗게져도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나는 추억하오 소원해져 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댄 우리 그 시간에 기댄 흔적 밭꽃 신일희 앞뜰밭에 핀 밭꽃 연보라빛 향기가 아름다워 화분에 옮겨 심고 서재 앞 창문에 두었다. 뿌리에 붙어 있는 실지렁이는 부드럽게 털어버리고 꽃은 꽃대로 다시 피고 실지렁이들도 다시 오겠지. 책 속의 생각이 먼지 사가는 동안 시간 따라오는 꽃가 부리는 그대로 새롭게 남는다. 투명한 향기와 함께 네, 박희 흔적은
회고록이자 명상록이며 무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사색과 성찰의 결과입니다. 71편의 시는 압축과 비유, 상징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빛이 시집 전체를 포괄하며 유기적 총체성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집에 나타나는 무한한 시간의 운행은 거대한 공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빛은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온갖 생명이 움트고 성장, 소멸하며 기억의 길을 만듭니다. 시집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색채를 띠지 않지만 무한한 시간은 절대성을 지니는 것으로 우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빛은 진리와 선을 상징화합니다. 시간과 빛은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이념이고 지혜이며 초월입니다. 또 생명은 시간의 제한 안에 놓여 있으며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는 굴광성입니다. 그리고 시집은 이러한 제한성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궁극적인 운명이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앞서 나온 시집 유한의 빛과 기억의 길에서도 시간과 빛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집 밖의 흔적은 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밖의 흔적에서 시간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시공의 변화와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생명체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4차원의 연속체를 구성합니다. 이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자 천문학적인 시간이며 직관이 일관하는 우주적 차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관조의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밖의 흔적에 나타난 시간에 대한 성찰을 읽으며 저는 그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레스의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책과 모든 문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텍스트라는 보레스의 발언을 이 시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레스의 작품 중에 특히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과거, 현재, 미래와 우주까지 포함하는 갈수록 구불거리는 끝없는 미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의 미로는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칠 때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지만 갈라지는 길들이 계속 정식하면서 새로운 시간과 미래를 창조하고 또 다른 갈림길에 출발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 미로가 모여서 출발한 곳에 다시 도착하게 된다는 본능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밖의 흔적은 앞의 시집 유한의 빛, 기억의 길과도 서로 이어집니다. 첫 시집 유한의 빛은 6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첫 장이 전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면 먼 곳에서 나와 같이 태어난 누더기 주인이 있어 그런 길 옆에 생겨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언덕이 주막들에서 오늘은 굶고 강 건너 산장 옆에서 내일은 떨고 가노라 가다 보니 나타난 길. 이렇게 시작되는 길이라는 작품은 곱고 굽은 외줄기 가보지 못한 길들과 사막과 바다를 지나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으로 선명하게 사라져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로 첫 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 기억의 길 또한 길에서 시작하여 길로 이어지는 시간의 여정으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시집 밖의 흔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현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시간에 관한 사유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미로, 즉 한 권의 책이 무한한 책으로 변화하고 끝없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밖의 흔적 또한 특히 마지막 시 효리 바람 같은 시를 보면 이러한 생각들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은데 오늘은 사라진 어제 같으니 오늘이 정말 있었을까? 둥근 바퀴 속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도는 지금은 효리 바람만 있다. 이렇게 한 권의 시집에 등장하는 수많은 표상들이 다시 이 마지막 시집, 지금 물론 오늘로서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또 더 나오겠죠. 이 마지막 이 시집의 마지막 작품에 등장하는 이 효리 바람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새로운 또 창조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효리 바람을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한 것은 시인의 이러한 의도가 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밖의 흔적에 나타나는 작품들은
무한하게 연속되는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편들은 상호 텍스트성을 갖는 수많은 언어와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 우주, 반사 이런 작품에 나타나듯이 끝이 다시 끝으로 가는 우주적 시간성을 보여주며 끝없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재성을 통해서 인간을 성찰합니다. 반사에 나오는 부분이 말 없는 질문에 답 없는 침묵이다 와 같이 정적의 시간에 둘러싸인 거울 우주는 시간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이러한 무한한 우주의 원리에 맞춰 본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한 셀 수 없는 많은 미래의 우연 속에서 이곳에 도착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있으며 또 어떤 무한한 책에 생명력 있는 텍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요. 여기 박해 흔적은 현실한 직관의 세계와 추상성 속의 보편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세계 속에 놓인 외수한 존재에 가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 그 자체로 무한한 목적이 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시인의 통찰과 직관은 이 통찰과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각성에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성과 현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차원을 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육신의 눈은 감각적인 세계를 파악하는 눈이며 마음의 눈은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눈이며 정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를 탐지하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에게 머뭅니다. 움트는 생명들은 모두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나와서 역동적인 현재를 살아 움직입니다. 이곳은 질서와 조화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이며 일상적인 개념과 인과율로 해석되는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찰집, 동백, 은행, 봄바다, 오후의 새 등은 싹 트는 시간으로 수렴되는 생명에 대한 찬사입니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빛을 향하고 빛은 생명을 돋우고 성장시킵니다. 또한 이곳은 곰 사육장에서 코뿔소 등에 나타나듯이 한 개의 병든 종이 모든 종을 폭행하는 파괴와 폭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인간보다 강인한 눈표범과 자연 속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두더지의 지혜, 삽돌, 쥐가 보는 편지 등의 시편을 통해서 우매한 인간을 꾸짖고 깨우칩니다. 시인은 만년설산을 정복한 눈표범에서 설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강인함과 지혜를 찬미하며 인간과 자연, 세계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이어진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일은 생명억압과 생명상실로 이어지며 나와 세계가 분리된 불완전하고 부조화한 세계로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파괴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고향의 자연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 고향 마을은 신라근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난 세계이며 낙원을 대체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불마된 자연과 인간을 품어 회복시킬 수 있는 모체로서의 고향입니다. 시인은 부조와 분열, 파괴에서 영원한 생명성을 지닌 조화와 질서의 시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눈표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년설산 정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적시, 살아있는 정령이 혼자 은밀히 왕국을 순회한다. 한번 짧게라도 눈시를 열면 설향나무 흔들림에서 사냥들의 불안한 눈기까지 다 비춰진다. 시작과 끝 사이에 해야 할 일 마치고 닫으면 혼자 느끼는 정막의 평온함, 눈보라 사라진다. 그 다음에 거기 두더지의 지혜 부분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입니다. 내 고향 청송에 천하제일 명당 자리가 있어 앞에는 매기매기한 냇물이고 뒤에는 작게 큰 언덕이다. 옆에는 꿀사가 가수한 마주보며 용트는 솔숲 정원같이 가꾼 옛 정자터 더 이상 좋은 자리가 없다. 앞에 이제 발제에 대한 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는 마음의 눈 부분입니다. 움트는 생명의 시간과 자연의 순리를 찬미하고 파괴와 분열을 적시하던 시인은 계단, 고도, 곡간, 기억, 낙엽의 아픔, 남아있는 빛, 미소, 바퀴, 변화, 순간, 인식 등의 시편을 통해서 머무르지 않고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 고유한 인간과 그러한 인간을 담고 있는 세계를 그립니다. 이곳에는 빠른가 하면 느린 시간이 있고 변화 속에서도 안정이 담겨 있으며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과 거시적 세계 속에는 창조와 쇠퇴, 파손과 파괴가 동시에 생존하지만 느린 시간과 미시적 세계 속에는 세심함과 부드러움, 사려 깊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퀴의 흔적은 바로 이 두 세계의 공존입니다. 바퀴의 속도는 변화를 창조하지만 낡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기억 속에 보존합니다. 예, 그 시는 넘어가고 그 밑에 바로 읽겠습니다. 시간은 유한성을 지닌 인간에게 한계의 징표이며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시간의 폭력 앞에 맞서 시간을 구출하려는 작품들이 있죠. 시간이 부서지는 시간이나 시간의 휴식 등 이런 시간을 구출하려는 시인은 어느새 해체되어 바람처럼 새어나가고 있는 시간을 발견하고 완성의 시간을 향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심오한 정신으로 파고들어가 시간 속에서 부침하는 것들과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세계를 통찰하고 내면적 체험의 영역을 감각적인 진료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냅니다. 이 통찰은 깊고 넓은 세계와 그 속에 현상하는 것들을 내면에 수용하여 심화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해겔에 의하면 제한성을 지닌 소소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직관의 에너지가 관통하는 이 시기가 시인이 시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원숙한 시기라고 합니다. 연구의 시대, 탐구자의 길, 인류사 1, 인류사 2 등의 작품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시인의 관심과 정체성을 표상합니다. 작품들은 내적인 형상화와 내적인 객관성을 바탕으로 주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고양됩니다. 학문적인 사색으로 고양된 이러한 사유를 시적 오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과는 또 다른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시편들에서 시인은 비본래적인 언어를 배제하고 본래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내면에 내재된 노련하고 대담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순례자에게 연구는 또 하나의 영적인 길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연구의 시대와 인류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초원의 시간은 낙원의 시간입니다. 예이츠의 시 이니스프리의 호도를 연상시키는 낭만적인 이 시는 가속하는 시간의 압제하에서 시간의 풍요와 휴식의 풍요로 이루어진 소박한 이성향을 추구합니다. 이 시간은 긴 휴식과 긴 호흡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이며 소진되었던 생기를 회복하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시인은 초원을 통해서 자아에 머무르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내면의 깊은 심정에서 포착한 대상에 집중합니다. 초원은 보리스의 꿈과 더불어 완성의 시간을 지향하며 삶의 궁극적인 지점을 제시합니다. 해체되어 있던 삶은 자아와 세계가 일치하는 자연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로 회귀하여 다시 새 생명을 키우는 풍요로운 시간을 완성합니다. 제가 초원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잠자는 시간을 주면 시간이 저녁별을 부르는 언덕에서 이곳 4가지 이어진 초원을 주면 나무갱이 만들어 정원 가꾸리 돌부리에 걸려 쟁기 부러져도 구르는 덜집 넣은 흙벽돌로 나지막한 바람막이 담장 만들고 많이 굵은 내 손으로 매일 골 매며 엄친오래 참미로 다 키우리라. 이렇게 완성된 시간을 만들고자 한 시인은 그 다음에는 사회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더 깊고 넓은 세계를 탐지하는 어떤 정신의 눈으로 이제 세계를 이제 탐지하고 있습니다. 빛과 시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지하고자 하는 순례자의 눈에는 순환하는 우주적 시공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끝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세계이며 무한하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절대적인 시간과 영원한 현재에 관한 시선입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요. 별, 성운의 빛, 은하수 길턱에는 시간의 순례자가 힘겹게 지나온 여정이 나타납니다. 떠도는 먼지와 부스러기들이 별이 되고 은하수를 만들어 초신성이 되어 산산이 흩어지며 새로운 성운의 초석이 되듯이 순례자 또한 이러한 길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합니다. 수레바퀴를 회전시켜온 고뇌의 긴 여정 끝에는
희고 깨끗한 못이 덮인 식탁 위에 빵과 포도주가 차려져 있습니다. 지친 순례자를 품어주는 생명의 권은지이자 모든 것을 합이라는 본향 낙원의 세계가 여기서 다시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 별 부분에 보면은 유한한 빛을 한없이 발휘한다. 큰 울음 터뜨리는 초신성, 그리고 빛에서 나온 빛을 따라 시간 떠난 새 성운의 시간 낳는다. 그리고 성운의 빛 부분에도 보면요, 많은 울석 부딪혀 시간과 함께 다듬어지는 본체, 별이 되어 더 큰 빛 반사하며 시간 끝에 어둠을 물린다. 그러다 빛의 생명이 다하고 초신성이 되어 마지막 열기 바라면서 새로운 성운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퀴 흔적은 시간과 변화를 본질적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집은 첫 시집의 시작 길이라는 시집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 번째 시집 맨 마지막 시 해오리 또한 시작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다시 만나는 이런 미로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줄 인시피트와 마지막 줄 엑스플리시트는 성경의 기조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역사가 이 구절 속으로 수렴됩니다. 유한의 빛에서 시작된 길은 바퀴의 흔적의 마지막 시 해오리 바람으로 끝을 맺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생명과 사건, 탐구의 시간과 탐구는 시간과 공간이 만국하는 우주의 한 지점에서 명멸하는 유한의 빛들이며 모두 무한의 빛 속으로 수렴됩니다. 무한은 수학적이고 천체 물리학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더 짙게 띠게 됩니다. 바퀴 흔적에서 모든 존재는 통일체의 불가분한 일부이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런 작용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성의 배후에는 궁극적이고 전능한 실제, 우주의 질서이자 진행이며 부단한 유전이자 변전 그 자체인 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사명이 절대적인 것, 이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때 바퀴의 흔적은 시간의 무한한 순환성 속에서 창조와 존속, 쇠퇴와 파멸을 겪는 존재들을 통해 절대적인 것과 이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리와 보편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또한 이 시집을 외국인 교수들에게 헌정하며 동서양의 교류를 통해 청석바이산의 계명대학교가 설립되었듯이 자유로운 교류가 미지의 세계를 열어주는 새로운 빛이 될 것이라고 증명합니다. 바퀴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시집을 한 권의 순간 노래로 만들고자 한 시인의 의도와 열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이 2개 있는데 아직 20분이 안 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시인께서는 그 수레바퀴 아래서 신음한 우리 범인들과 달리 바퀴를 굴리며 시간을 주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시간의 길이나 바퀴의 흔적은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이런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의 길은 이 구름아 동태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퀴의 흔적에서 저희가 읽는 것하고 또 시인의 의도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점을 찍고 싶은 시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시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 신일휘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변해야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있다는 것, 그냥 있기 위해 변한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변하고 부서지고 하루살이 그대로 물려받을 뿐 그날 그렇게 있으면서 그대로 있기 위해 세상은 변한다. 신유희 총장님의 시집 Trails of the Real의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대표작인 The Road Not Taken으로 떠올렸습니다.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총장님께서는 우리 외국인 교수로 향해 Gardeners of Cultural Cross-Fertilization, all indispensable partners, mentors of Kenyang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헌정시로 읽으면서 그 생각을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신 총장님께서는 인간을 자연의 아내자로 상상하는 프로스트 같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Mountain Interval Collection으로 1916년 출판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서 화자는 노란색 숲 속에서 선택해야 할 길에 자의점의 관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길에 선짓에 유혹된 화자는 한숨을 쉬며 사람들의 왕래가 좁은 길로 가기로 한 결정과 선택이 어떤 결과로 가져오지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져 미래로 상상합니다. 이런 시적 주제는 프로스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지혜의 상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책처럼 자연을 읽어야 합니다. 프로스트의 작품은 우리가 자연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의 회상 앞에는 한숨이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걷지 않은 모든 길에는 놓친 곳에 대해 후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인간은 그들이 놓친 모든 경험에 대해 후회합니다. 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신유희 총장님의 시집과 대조되는 초원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희 총장님의 인간과 시와 자연에 대한 해석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와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작품은 그 서울에서 삼성 미술관에 아마 3년에 올라프 엘라이슨 전시회 직접적으로 봤어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인간과 자연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데 신유희 총장님의 시는 자연과 시간이 엮여 있고 공존하며 인간과 상호 위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자연이나 시간과 별개의 존재로 남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시간을 통해 존재합니다. 운명은 알아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는 프로스트의 시에서처럼 우리에게 징표를 주지 않습니다. 신 총장님께서 쓰신 파퀴이라는 시에서 모든 주제 속에 표현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아무런 징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가 실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역사로 다룰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주기 위해 20분만 있어서 제가 내용 영어로만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History waiting in line from the beginning will progress well prepared for all things that occur. The conclusion already contained in the subject forms the condition of conscious being, concocted by a universe smiling and mute. The cave juggler, spinning his plates on a stick, calls the poisoned magician an empty show. The noblest of racehorses reins in the jockey, who mistakenly expects to control them at will. 프라스트와 달리 신여희 정장님 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힘과 개성을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의 시로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우주가 아무 말 없이 silently 웃는다고 쓴 반면 한국어로는 어두운 우주가 웃는다로 쓰신 게 좋은 예입니다. 특정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으며 이 시집은 거의 전적으로 고상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집의 시어들은 신과 신화의 정신을 불러내거나 아포리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모든 것이 아내자 없이 잘 굴러간다. 모든 것이 과거의 망각 속에서 또는 너가 나에게 행했던 그것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 너의 좁은 세상 끝나기 전에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운명이 자연 환경과 우주와 구별할 수 없는 낭만적인 감성으로의 회귀입니다. 아이세아 버린은 낭만주의가 무한한 자에 대한 갈망, 영원한 움직임과 변화에 대한 갈망, 잊혀진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수반한다고 썼습니다. 위인화된 곰, 두더지 및 기타 동물 인간을 대신하고 동물 문양을 한 여행자는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 시사적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시집은 시간의 감각 또는 시간 속의 시간은 Paul Klee Angelus Novus에 관한 워터 베냐민의 해석이 역사의 천사로서 해석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산적한 과거에 관한 대학서 목격하면서 인간은 현재의 바람에 의해 알 수 없는 미래로 맹목적으로 쓸어나가고 있습니다. Abode, 고치할 집과 같은 시에서는 시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찬란하게 녹은 봄눈, 싹 부르는 방울로 변하면 오랜 아픔마저 새 시절이 되고 실뿌리가 다시 솟아난다과 같은 대목입니다. 그러나 Mirror Universe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는 끈없는 시간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할매가 된 새댁이 갑자기 백발이 되어버린 젊은이, 마른 잎, 침묵, 망자의 영정 같은 시 문구에서 Mirror Universe는 영원한 귀환을 향해 고개로 끄덕이며 끝납니다. 끝이 다시 끝으로 끝나다. 이러한 귀환 감각, 즉 독자적인 위지와 존재로 가진 시간과 역사는 whirlwind, 회오리 바람이라는 구체적인 시어로 시에서 반복됩니다.
Yesterday is today's late boat, returning to a closer yesterday. Time turns in a wheel, spinning backward and forward. Its beginning lost in its end. In time, time will be an arrow. Now it is just a whirlwind. 예. 탁구의 흔적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루는 책이지만 이 책에는 매우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뭔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인 Bear Farm에서 곰 농장에서 자란 곰은 처음에는 단군의 건국 신화로 상징하고 나중에는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학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곰을 사지표로 보기 위해 양식할 때 곰은 시에서 목소리로 내며 목표한 경고로 우리로 향해 내립니다. Maybe some things you will keep as your own. Your babies screaming and pitifully whining. Your bodies horribly gruesome, decayed. Your spirits heinous, brutal mutations. Your being all too tragically nullified in ruin. Then suddenly, in horrid comprehending pain, you'll see nature's scales, exacting cruel as the balance hand etches your fate on the wall. Whatever you have done to me here on earth will be done to you ere your brief life ends. 이 시는 자연이 보내는 말이 인간의 목소리와 어떻게 같은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시간, 자연, 인간에 관한 묘사가 동등하게 표현되는 것과 함께 존재로는 평평해지고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하고 상호 의존적인 순환의 흔적이며 밖의 흔적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시간, 조학, 존재론을 다루었지만 책의 중심 주제는 또 조제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집은 먼저 감사의 말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번역된 apologia로 전개됩니다. apologia는 서면 변호입니다. 시집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호로 시작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약 한 달 전에 국제포럼에서 사회로 보았는데 총장님이 개회사로 하신 후 잠시 총장님과 이야기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10여월 후마나 특강대 총장님께서 쓰신 시집에 대해 토론할 준비로 하고 있고 면밀히 시로 연구하고 있다고 총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아주 부끄럽네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진정한 시인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만이 시인이 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젊은 시인들의 순시의 번역가로서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들의 시로 항상 엮어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른 시인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독특한지로 보여주기 위해 시끄럽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시집은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책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작가의 책이고 겸손함을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집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에 취한 인간 문명이 자연과 역사로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 과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집이 채택한 겸손한 태도는 모든 독자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볼까요? 시간 있어요? 예, 시간 조금 더 있어서 제가 질문 3개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번역 과정에서 잃어버린, 사실 이 시집 아주 특별한 시집이에요. 왜냐하면 시집 한 권 했는데 시집 2개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 아주 신기해요. 흔하지 않아서 총장님 진짜 대단합니다. 예. 번역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시이며 영어로 표현했어요. Poetry is everything that is lost in translation. 번역된 시로 읽는 것은 비웃어 입고 샤워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대로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 사이에 미묘하고 매우 큰 의미와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론문에서 언급한 한 개의 시 중 총장님께서는 우주로 영어로 아무 말 없이로 한국어로 어두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는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제안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총장님 시의 시적 특성이나 시의 영향이 문자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역동적인 번역을 수행하셨음을 제게 시사합니다. 먼저 시로 영문으로 쓰신 다음 한국어로 번역하셨습니까? 번역 문제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장님의 시집에 관한 제 토론문에서 저는 시간과 역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집은 시간과 역사가 인간의 허명품이라기보다는 자기 구조화되고 자신만의 존재로 가진 독립적인 존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초학적인 책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시간과 역사가 이 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강의와 여러 가지 업무로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제 시로 쓸 시간에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총장님과 유사한 시집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명대 학교 총장님으로서 저보다 바쁘시지만 영어와 한국어로 시집을 쓰셨습니다. 언제 보통 시로 쓰시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시로 쓰시는 것이 총장님의 삶에 도움을 준다고 느끼시는지 총장님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ch lebe, mein
mein Messless Ich.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ung, du mein Schmerz, du meine Welt, in der ich lebe, mein Himmel, du, allein ich schwöre, mein Geist, mein restless Ich. 배웠는데 왜 그것이 소문자 아이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저도 문학의 전공입니다만은 시인에게는 자유가 있죠. 밖의 흔적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읽어보시고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헤르만 헤세의 술의 바퀴 밑에서라는 걸 좀 생각해 봤고요. 그쪽이 명암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짙었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생각에 인간이 묻고 신이 답한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용한테 있다 그렇게 느낀 소감을 제가 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 처음 말씀 주신 고문 정수무 목사님 비롯한 여러분들 음악 평가해 주시고 신앙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분과 전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축소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경우에는 부분이 전체 위상을 격상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는 전체가 부분을 격상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부분이 전체를 격상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퇴계선생 조선이라는 그 부분의 한 일부가 전체 조선을 이제 격상시켰죠. 반대로 전체가 부분을 격상시킨 예는 오늘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무도 아니죠, 이거. 여러분이 이걸 격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 배 선생님 부끄럽다고 실제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근거로 제가 위대한 신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천재시요. 이 시를 많이 시라면은 이걸 한 2, 3년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어지간히 됐다 하고 출판하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어느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번 불러봐 주십사 하고 해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대수 선생님께 밖에 안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뵈었어요. 작업하신 연구실로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신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돌아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오니 나올 때까지는 이 스트레스에 연출했어요. 만일 보시고 돌려주실 때 붉은 펜으로 전부 다 꺼놓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 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도와준다면 내가 없어지는데 아이고 형편없는 대로만 출판할 것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다렸는데 빨리 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훑어봤습니다. 붉은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내가 잘 썼구나. 웬걸 자세히 보니까 작은 글씨로 페이지마다 이건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마침 띄어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인데 마침까지 전부 다 고쳐주신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신 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서의 시집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어로 구성된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라는 것 역시 아신 대로 문화와 함께 변형합니다. 변형하는데, 제일 처음 원시 문화인들이 이 발통을 보고 느낀 것은 그래서 돌아가는 거. 동태다. 그것을. 조금 더 성장한 인류가 느끼는 것은 돌아가는데 보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또 봄이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봄 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의 개념이 들었으면서 이것을 바퀴와 연결시킵니다. 돌아가니까 시간이다. 첫 번째 것은 사실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여기서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풍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바퀴에 부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해서는 자꾸 도는데 돌기만 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퀴 속에, 시간 속에, 회전 속에. 이걸 우리가 도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 회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교에 보면은 이제 13세기의 신비주의자 가운데 멜라나 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수피즘을 만들었죠. 그 버켓 같은 모자를 쓰고 한 손은 땅을 짚고 하늘로 하늘 향해서 회전하면 춤을 추는 겁니다. 자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중심을 향해 공전하는 수십 번 해줍니다. 우리가 서서 몇 바퀴 돌면은 정신 없어지죠? 이분들은 그것을 평생을 해서 계속 쏩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나타난 결과는 상상할 수 있듯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로 돌아간다.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 불교 같은 경우에 탑을 계속 돌잖아요. 뭐 탑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돌면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또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돌립니다. 108염주든 뭐든 고뇌가 다 없어지도록 하고 12염주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것을 이룰 수 있나 하나하나 전부 다 돌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라집니다. 무아의 경지. 다른 표현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성육신이 아니고 탈육신이 되고 내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이 바퀴의 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짐으로써 우주와 하나가 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주는 없어요. 정변이 없는. 조금 전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와의 그 관계인데 기독교 신비주의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없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없는 것과 같아진다. 이것이 중세 대표적인 신비주의자 에크하트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춤춘 건 아니고 그냥 요지 부동으로 앉아서 명상해라. 내가 없어질 때까지 명상하면은 없어져 있는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시집에서 이 건축에서 사용된 벽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축물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첫째로 서영희 교수 지적했듯이 71편, 71편입니다. 독자에게 기대했던 것은, 알았던 것은 왜 7이냐? 보통 책자는 한 50편 하면 돼요. 그런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완성된 숫자죠.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완성된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것. 또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숫자입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다시 또 월요일에서 일요일 돌아가는. 이것이 서구 종교뿐만 아니라 이쪽 동쪽에서 불교에서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7일 동안 햇볕 아래서 살아가시고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나무 밑에서 또 7일 저나무 밑에서 7일 하시면서 나무를 돌아서 이것을 아마 탑을 배전한 그 후제 후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의 숫자가 7이고 그럼 꼴이 71은 왜냐? 돌아가는 바퀴 위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왔다가 끝에 갔다가 다시 또 끝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바퀴의 설계입니다. 바퀴란 이름을 가진 책자의 설계가 숫자의 회전 이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적인 회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목 기역에서 희역까지 뭐 질서정리를 하다 보면 보나 하겠지만 기역에서 다 뻗쳐져 있습니다. 뻗쳐져 있고 희역에 가서 배월이 바람에 가서는 다시 또 희역 헌시로 돌아옵니다. 이것 역시 제 회전 글자적인 회전으로서의 바퀴. 그냥 이 책은 그런 도구 바퀴의 4가지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2개 구조로 숫자적인 회전과 글자적인 회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글자적인 회전할 때 이열로 시작하는 우리말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찾은 것이 라면인데 그래도 명색이 교수가 시라고 쓰는데 라면을 주제로 뭐 하니까 부끄러워하고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14개 가운데 13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문자적인 것을 벗어나서 글자적인 배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 평해 주신 레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저기는 저렇게 되느냐? 영어에서 우주는 조용하다 그러고 말없다 그러고 침묵하다 그러고 우리말로서는 어둡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몇 갈래 길이 있는데 저 경우는 현실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서구에서 볼 때 문화가 이제 이성이 가동되면서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물 중에 하나가 파스칼 또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 광대한 우주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끌게 한다. 영원한 침묵, 우주가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면 영어로 될 때는 우주가 조용하죠, 침묵. 그러나 동양에서 보면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볼 때 6.25 때 피난 가서 동양으로 갔다가 그게 공산당 오는 걸 마중하고 이랬는데 밤에 야간 공습 때문에 불을 못 켰어요, 물론. 정말 칠흑 같은 밤에 하늘이 달도 없는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그죠? 무섭지도 않아 어두웠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쓸 때는 조용하다는 그게 아니고 어두운 우주지. 또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서구에서는 달밤에 처제가 몸에 죽는다 이거 별로 없죠. 우리 민속이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을 흔히 봅니다. 하늘 달밤을 향해서 몸에 죽은 처녀들의 모습, 그 어두운 모습 이렇게 되고 번역이 좀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은 완전히 번역 못한 것도 있습니다. 헌시에 영어에 나온 번역 가운데서는 영어로 된 건데 우리말로 보면 문화적인 상호 수분자 상호 수분의 정원사 문화적인 상호 수분, 상호 교류 말인데 서구에서는 뭐 쉽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서구 문화가 상호 교류하고 상호 수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단일 민족이 어떻고 저떻고 외부를 이제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말로서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걸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헌시에 나중 보시면은 문화적인 상호 수분의 정원사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지만 우리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런 어려움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을 알고 번역상 하시는 우리 레빈 선생님 그 거듭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 책이 미국 번역문학가 작가상, 이 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번역상인데 받으셨어요. 또 한국 작품으로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급하신 것이 지금 우리 외국인들 위해서 그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서영희 교수 앞서서 레빈 교수의 질문에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역사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여기에. 계속 시간인데 시간과 역사가 뭐냐? 이 책에 나타난 시간과 역사는 표현이 시간과 역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중 나선입니다. 헬릭스, 더블 헬릭스. 이 전체가 하나의 역사. 또 이 역사가 결국은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를 만듭니다. 우주의 존재도 만들고 개인적인 인간의 존재도 만듭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빛이 있죠. 제일 먼저. 바탕입니다. 이건 기초 있어야 되니까 빛이 제일 먼저 나오고 바탕이고 기초이니까 이건 변치 않습니다.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고 다 변해도 물질도 변하고 다 변해도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던 이 철칙 위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첫째 날이요. 첫째 나타나는 요구가 나옵니다. 시간이죠. 빛이 생성된 이후에 당장 이어지는 것이 시간, 첫째 날. 또 첫째 날과 같이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궁창. 빛이 온 다음에 즉시 이어지는 것이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이 결국은 이제 우주의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역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개인의 존재라.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있는 시간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죠. 또 자기도 시를 7년 동안 썼는데 이걸 2, 3년만 해서 그러면서 일을 해 숨겨진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날 생활 쫓기면서 그래도 5분, 10분 시간이 나죠. 그때 창문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면서 마음은 못으로 돌아가죠. 간혹 가다 어떤 아이디어나 심상이 생기면 그저 적어놓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제가 나오죠. 나중에 더 긴 시간이 있으면 여기 좀 생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잠도 들어 설칩니다만은 그 학교 일에 비하면 비본질적인 건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또 제가 생각하기엔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되고 표현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영희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그 두 가지인데 앞으로 이제 유한의 빛도 썼고 기억의 일도 썼고 이 동태 흔적도 썼는데 앞으로 이 구루마를 어떤 동태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 관련 계획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회전의 바퀴 속에 여기에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회전한다는 그 시간이 결국은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바퀴의 본성인데 지금은 빛이 없어요. 이 시에도 빛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은 거울에 비친 등잔의 빛이지 빛 자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 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방향은 뭐냐?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는 있는데 빛이 없다. 빛을 어디서 찾으랴? 역시 바퀴에서. 바퀴가 회전하는데 빨리 회전하면서 빛의 속도로 회전할 때까지 회전하면은 빛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빛밖에 빛의 속도를 못 가지니까 빛의 속도를 가질 수 있는 회전은 빛을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돌아서 여기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점차적으로 무질서하게 되고 끝에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블랙홀 속으로 흡입되면서 사라져버린다. 사라진 후에 뭐가 생겼죠? 재폭발하겠죠. 폭발하면서 생성된 것이 초신성의 별입니다. 새로운 별이, 빛이. 앞으로 갈 방향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어떻게 찾아야, 이게 뭐 시가적인 빛이고 나가지만은 빛을 찾아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신비주의 얘기했습니다만은 서구의 신비주의자가 에카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삶을 보는 눈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나 똑같다. 내 눈이 하나님 눈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빛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희 교수 두 번째 질문하신 거, 만일 방점을 찾는다면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 어떤 시를 대표로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냐, 어느 시를 생각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자기 논평에서 이 시 제가 쓴 것들이 직관적인 건 없고 전부 다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뭐 이런 얄궂은 논리로 억지로 새끼같이 꼬아가는 거 아니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늘이만 할 줄 갖다가 뭐 이런 한편이나 시를 써가지고 야단이냐. 아니 그런 뜻은 내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저에게 그런 질문하셨으니까 억지로 뽑으라면은 무엇이든지 저는 책인 경우에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준 책들, 뭐, 읽지는 않지만, 읽는다면은 처음 인트로덕션 보고, 끝에 컨클루전 봅니다. 보고, 흥미가 있으면 가운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중간 거쳐서 끝으로 가는데, 이 시도 그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 마지막 시,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어지간히 가운데 있는 시옷에 속하는 소망시. 시작해서 크레선도 갔다가 다시 내려. 그 세 가지인데, 이것이 그 가을의 잡초, 가을 잡초, 그 다음에는 소망이고, 마지막에 이 배우의 바람. 이건 역시 처음 말씀드린 이 가을 잡초에 시간과 공간이 다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이 5번 나오고 심상이, 공간에 대한 심상이 5번 나오고 빛은 한 번 나옵니다. 이 빛이 끝에 있는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 두 개의 시가 중요하고, 소망의 시는 사실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시입니다. 종교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위대한 다 싫다. 우주의 창조도 싫고, 신성이 창조되는 화려한 것도 싫고, 빛나는 유성도 싫고, 화려한 행성도 싫고, 다만 물레방아 돌리는 그분이 만들어내는 작은 그릇이라도 내가지고 그게 빛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중간에 소망이라는 시고 개인적인 고백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영희 교수님의 질문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질문을 제가 대로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허정민 선생님 하신 얘기
얘기는 아이가 왜 그렇게 됐냐, 왜 그 모양이냐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 대문자로 쓰려면 한번 놀려야 되죠. 귀찮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쭉 썼다는 게 이제 아주 현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뭔데 서구에서는 넥하는 것이 아이로 나타납니다. 뭔데 그게 대문자로 써지나? 우리말에 넥하는 것이 대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내나 책상이나 피아노는. 그러니까 피아노는 소문자인데 나. 이게 서양의 고질적인 영입니다.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한다. 전부 다 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프랑크 시나트라예요. 나는 내 멋대로 했다. 내가 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반응으로, 반사로 소문자로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김우영 선생님의 계명으로서의 긍지는 아마 그 레는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고, 원명수 선생님의 존재와 시간, 이것이 독일 철학에 영향을 받았나? 저는 사실 독일 철학을 잘 모릅니다. 독일 철학 좀 많이 계시는데 그 뜨거운 감자 만질 생각 전혀 없고요. 그 문학이니까 또 20세기 초기 문학을 제가 조금 이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철학과 신학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니까 정말 인간이 궁지에 몰렸던 아주 위험한 그런 순간이라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히 좀 더 비현실적이 되겠죠. 형이상학적이 되고 철학적이 되고 신학적이 되고. 그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접한 철학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교양서 쓰신 거기에 신학자로서 유일하게 한 사람 언급하십니다. 칼 바르트. 그것도 로마인스. 그것도 첫판. 2판은 좀 달라져 버려요. 첫판. 그런 데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지 싶습니다. 의식적인 영향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권호조 선생님의 이게 상처냐 기쁨이냐. 기본 전제가 처음에 레빈 선생님 또 선생님 둘 분 다 언급하시는데 이제 존재론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소크라테스 이전에 어떤 존재론자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 프로스는 전부 다 구분해가지고 나무하고 숲하고 개인하고 다 풀려놨지만은 이 책에서는 다 하나다. 전체 일부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슬픔이다, 기쁨이다, 분노다, 환희다 이런 구분이 별로 안 된다는, 안 되게 하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눈 표범의 행태는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눈 표범이 나와 있어요. 산 정상에서 눈 오는데 아래로 내려다보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초월해요. 저 안에 먹이도 있습니다. 산양들이 있어. 그 위에 자연 풍경 즐길 수 있는 나무들 보이고 한데, 그 다 초월해서 위에서 보는 이런 눈 표범을 생각을 한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이놈 잡아먹고 불필요한 것도 다 죽이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말과 질문과 답, 서로 없는,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뭐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역시 신에게 대한 질문이 없고 신에게서 오는 답변도 답이 없는, 무에서 무로 연결된다. 좀 신비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뭐 건설적인 생각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 여관 사항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은 사항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시간의 형태는 다양한 시간, 존재적이고 우론적이고 생활적이고 다른 시간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자체가 이제 독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독립되어 있으면 상호 연결이 됩니다. 북만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과 연결돼서도 역사와 연결이 되면서 존재와 연결이 되는 그 상호 관련이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 자체에 독립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독립의 성격은 지금까지는 그런 세 개의 양상만 보였죠. 앞으로는 뭐가 또 거기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시간 아닌 시간. 이 시역에도 나와있죠. 휴식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시간. 역사가 아닙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휴식은 무슨 휴식? 또 직선이다, 곡선이다, 빛이 곡선이다, 직선이다. 이렇게 다 넘어서는 그런 개념의 시간이 나올 테니까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인간 중심적인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두 분 평가자들 하셨어요.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고 빠진 것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 2시간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전 회원이 아니신 이태수 씨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존경의 말씀드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을 전체 여러분이 이렇게 격상시켜 주신 것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 발톱목 그 영광을 싣고 앞으로 나가서 빛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